공황장애라는 병명은 매스컴에서 종종 나오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공황장애가 어떤 병인지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공황장애인 분들뿐 아니라 공황장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병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 공포 등의 단어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되는데 의학적으로는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 등은 단어 그대로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를 일컫는 말이죠. 이때 그 대상이 있는 경우를 공포라고 하고 반대로 대상이 없는 경우를 불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서움을 느끼는 고소공포증은 높은 장소라는 두려움의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포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좁은 장소를 두려워하는 폐쇄공포증, 사람들이 많은 장소를 두려워하는 광장공포증도 비슷합니다. 주사기 공포증, 강아지 공포증, 거미 공포증, 그래서 공포증은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이와 다릅니다. 무서움을 느끼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괜히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걱정거리가 있는 경우도 흔하지만 대개 불안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게 그렇게 걱정할 거리도 아닌데 지나치게 마음이 불편하다고 표현하십니다. 의학 용어로 떠돌이 불안, 즉 잔잔한 호수의 수면이 출렁이는 것처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마음이 울렁울렁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것 같고 심장도 두근거리고 식물도 넘어오는 것 같아 옛날 표현으로 가슴 앓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공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공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안의 가장 극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패닉이라고 하는데 경제나 사회 분야에서도 큰 충격적인 상황을 일컬을 때 패닉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불안한 마음이 극에 달해 숨이 막히고 심장이 멈춰 곧 죽을 것 같아 극심한 공포감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는 이유도 그러는 대상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예측할 수 없는 극도의 공포감이 갑자기 찾아와 10분 안에 최고조에 이릅니다. 딱 죽을 것 같지만 사실 죽지는 않습니다. 의식을 잃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미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는 대개 20-30분 내에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119를 부르고 난리가 나지만 정작 응급실에 도착할 때쯤이면 불안감이 눈에 띄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에 너무 놀란 나머지 앞으로 또 이런 증상이 올까봐 늘 불안해집니다. 이 목록들은 공황장애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13개 항목 가운데 4개 이상이 해당되면 공황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몇 개에 해당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태가 어떤 식으로 찾아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느닷없이 갑자기 이런 증상들이 확 올라와야 합니다. 20-30분 동안 극도의 불안감이 찾아왔다가 사라지는 상태를 공황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발작처럼 찾아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공황 발작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다 공황장애로 진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황 발작은 공황장애에서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다른 병들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두 번의 공황 발작으로는 사람들이 노이로제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몇 번의 발작이 반복되게 되면 그때부터 점점 또 그럴까봐 무섭고 어딜 나가기가 두려우며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연구 결과 한 달에 4번 이상 공황 발작을 경험하게 되면 발작으로 인한 2차적인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그 정도의 상태가 되었을 때 의사들은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요약하면 공황장애란 극도의 공포감이 짧은 시간 동안 찾아왔다가 사라지는 공황 발작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질병입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면 공황이 불안과 질적으로 양적으로 차이나는 이유는 뇌의 기능 때문입니다. 대뇌 속 변연계라는 부분은 감정과 관련된 기능을 합니다. 그중 편도라는 곳은 공포와 두려움을 감지하는 센서 같은 곳입니다. 불안장애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이 편도가 크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에 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황은 이것에 더해 청반핵이라는 부분에까지 이상이 온 상태입니다. 청반핵은
호흡과 심장박동 등 생명 유지 기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되면 숨이 쉬어지지 않고 심장이 멈출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엄습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공황이란 원래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위험감지 시스템이 오작동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어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낯선 곳을 지날 때 혹시 산짐승이라도 나타나지 않나 긴장하고 있다가 무슨 소리가 들리면 화들짝 놀라 온 힘을 다해 맞서 싸우거나 잽싸게 도망쳐야 합니다. 평소처럼 느긋하게 있다가는 잡혀먹기 십상이죠. 이것을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전혀 위험하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이런 기능이 작동되는 상태가 바로 공황입니다. 마치 집에 설치된 경보기가 도둑이 들지 않았는데도 잘못 울리는 고장낸 상태와 비슷합니다. 공황장애는 절대로 죽는 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볼 만만한 상태 또한 아닙니다. 우선 자신의 상태가 공황장애가 맞는지 아니면 그보다는 가벼운 불안장애나 우울증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괜한 걱정과 불필요한 치료를 막기 위해서죠. 설령 공황장애가 맞다 하더라도 훌륭한 치료법들이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